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5분이 되고 있어요. 예. 한뚜껑 머리 가발인가요? 라고 여쭤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한동훈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가발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어떤 분은 척 보니까 가발 딱 티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뭐 누구는 가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가발이라는 기사가 났다가 내려간 적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기사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한동훈 가발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확답을 제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취재를 안 하는 거는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취재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중에 뭐 감옥 들어가면 다 드러날 텐데. 그죠? 가발 맞다는 분들 많으세요. 비싼 가발이라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장제원과 김기현, 윤핵관의 몰락입니다. 결국에는 검핵관. 자, 장제원도 그렇고요. 김기현도 그렇고요. 정말 대표적인 윤핵관이었습니다. 장제원은 정권인수위원회 비서실장까지 했었죠. 한때 입각설까지 돌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입각을 안 하고 국회의원으로 남았고 그 대가로 행안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잘 나가고 있죠. 권성동이라든지 뭐 정진석이라든지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윤핵관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지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래저래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윤핵관으로 떠오른 사람이 김기현이죠. 권성동, 장제원으로 대표되던 1차 윤핵관이 지고 김기현으로 대표되는 2차 윤핵관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윤핵관의 공통점은 언젠가는 몰락한다는 것이고 길어봤자 그 기한은 1년 남짓. 장제원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윤핵관에서 내려온 거나 다름이 없죠.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윤석열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보여주려고 그냥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막 보여줬다가 오히려 윤핵관에서 밀려나는, 띵겨져 나가는 그런 수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하튼 윤핵관은요 얼마 못 갔습니다. 기껏해야 몇 달, 좀 길어봤자 1년 남짓, 1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김기현 같은 경우 보세요. 사실 이준석을 희한한 이유로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재판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이준석을 내쫓는데 참 많은 역할을 했던 게 김기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를 꽤 찼잖아요. 그랬는데 당대표 꽤 찬 지 얼마 가지도 못해서 지금 이제 몰락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사실상 당대표직을 그만두든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든, 아니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당대표는 계속해도 좋아 뭐 이런 식이었는데 바로 걷어차버렸죠. 그래서 나 국회의원 계속 할 거야, 차라리 당대표를 안 하지 뭐 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과는 완전히 척을 지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여하튼
윤핵관이라고 뭐 거들먹거렸던 사람들 모두 몰락했습니다. 몰락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가지 부류죠. 검핵관들입니다. 검핵관들은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다 떠오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경진 의원이죠. 김경진 전 의원 원래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죠.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았어요. 자, 그리고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가서 지금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서울 동대문 쪽에서 지금 그 공천을 받는 그런 모양이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입니다. 동대문 당협위원장. 아마 국회의원들 의원총회라면은 한동훈을 띄워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당협위원장들이 모여 있으면 아마 뭐 김경진 의원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부산에 뭐 석동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저기 검찰 출신 중에 지금 당협위원장 뭐 넘겨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동훈을 추대하겠다 뭐 그런 모양인데 결국 뭡니까? 예, 다 싫고 검핵관인 거죠. 장제원도 김기현도 아니고 결국 한동훈이듯이 윤핵관 아니고 검핵관인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체입니다. 검찰 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미 작년부터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도어 스태핑 갑자기 중단했던 거 기억하시죠?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계속 실수하고 도어 스태핑 하면 할수록 논란거리만 생기니까 결국 도어 스태핑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지가 중단한 그 자리를 다른 사람 보고 채우라고 그러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라고? 스타 장관이 채우라 그래. 그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 한동훈 얘기한 거죠. 이미 그때부터 윤석열은 한동훈을 키우려고 한 거야. 아, 나 귀찮아서 대통령 못 해먹겠고, 야, 동훈아, 네가 좀 다 해. 나는 그냥 좀 조용히 있을래. 그냥 대통령으로서 그냥 거들먹거리기만 할게. 너는 네가 좀 일 좀 해. 이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당대표, 국힘당 당대표는 한동훈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미 그때도 나왔어. 김기현이 아니라 한동훈 해야 된다.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말 나왔던 거. 근데 그걸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기현이 잘 버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부터 한동훈 띄우기로 했더니 윤석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한동훈 띄우기에 나섰던 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부터 한동훈 띄우기를 했었어. 결국에 윤석열은 잠시 스페어 타이어 정도 혹은 잠시 건너가는 중간 단계 정도로는 윤핵관들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결국에는 검핵관으로 다 채운다는 게 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고 이름 내세웠던 사람들은 이제 다 팽당할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미 팽당했죠. 남아있는 윤핵관, 팽 안 당한 윤핵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윤핵관이 사라진 자리를 다 검핵관이 채우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홍일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김홍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라고요? 예. 지금 김홍일은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방통위원장 양다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런 일 사례는 처음 봐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짓은 안 했었죠. 권익위와 방통위를 동시에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사실상 정부 부처 내에서 정부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옴부즈만 기구라고 합니다만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민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관이 권익위원회거든요. 사실상 이 사람도 정부 부처 내부에서 행정부처 내부의 어떤 감찰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막강한 권한입니까? 방통위는 사실상 언론기관, 특히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결국에 행정과 언론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김웅일입니다. 이 사람은 검사죠. 자, 이런 상황, 검사가 겸직까지 하는, 글쎄 정상적인 나라에서 장관직 직위를 특정한 직역 검사가 독점하는 그런 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 군사 독재도 아니고요. 저기 동남아 군사 독재, 그 남미, 중남미 군사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독재의 핵심 인물이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는 그런 경우는 왕왕 있었죠. 또는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한다든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겸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런 나라들에서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외양상 민주 체제를 갖췄다는 나라에서 이런 사례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김홍일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주변에는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지. 김홍일이 내 사수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한동훈은 내 부사수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라고 해서 그 자리를 메꿔놓은 겁니다. 설령 배신하더라도 한동훈이든 김홍일이든 나를 배신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배신을 할 가능성이 낮다. 혹은 다른 사람 다 배신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사람인 거는 맞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에 윤석열은 지금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윤핵관도 못 믿고 검핵관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검핵관, 특히 한동훈으로 이 국힘당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검사 공천을 위해서입니다. 한동훈을 내세워서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공천해서 그래서 명실공히 검찰 정권으로 만들겠다. 윤핵관들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 검핵관을 채워넣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죠. 근데 제가 보기에 꽤 그럴싸한 얘기고요. 가능성 높습니다. 결국 한동훈도 만약에 지금 한동훈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공천이란 말이야. 당장 내일 모레부터 공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 마음, 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천 줄 거 아니야. 그럼 누굴 주겠어? 검사들 주겠네? 그리고 그 자리, 검사들 자리는 누구 거에서 뺏었겠어? 윤핵관 자리를 뺏는 거예요. 야, 너 윤핵관이라고 너 그동안 거들먹거렸지? 야, 그동안 좋은 시절 누렸으면 이제 니들 희생해, 내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공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윤핵관들이 그 자리를 뺏기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핵관은 이제 팽당하는 거고 그 자리를 다 검핵관들이 채우는 거죠. 윤핵관들은 이제 국회의원 자리, 그 알량한 국회의원 자리까지도 다 뺏기고 야인으로 내려가겠네요.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공로를 세운 이른바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설마 나를 치겠냐? 아니, 윤석열은 개국공신이고 나발이가 없어.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은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부려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끌어모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윤핵관들이 갑자기 윤석열의 측근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윤석열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검사들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는 거죠. 단지 검사들이 들어올 때까지,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과도기를 맡아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윤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검사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시기가 되니 윤핵관들은 착착착착 물러나는 거고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몰락을 막기 위해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참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억울해하면서 반발도 할 겁니다. 하지만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들의 반발, 쫓겨난 윤핵관의 반발은 아마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총선 결과 한동훈을 비롯한 이 검핵관들의 입지가 탄탄해지면 여전히 깨갱할 것이고, 검핵관들이 선거를 망쳐놓는다면은 바로 그 빈자리를 장제원, 김기현, 권성동과 같은 윤핵관들이 차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 머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있죠. 결론은 여기서 또 다시 아까 제가 두 번째 했던 주제, 한동훈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갑니다. 한동훈이 얼마나 자기 능력을 보여주느냐.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은 능력 보여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김효